시작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에서 원리합계라는 개념만 빼고 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를 기본 문제 13-8을 피시고 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일 거니까 설명 잘 들어요. 일단 원리합계라는 개념 이거 뭐냐? 얘는 등비의 응용이에요, 응용. 근데 원리합계는 실제로 좀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데 딱 고등학생용 원리합계는 좀 생각보다 단순할 거고 그냥 등비수열만 잘 계산하면 되는 게인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 개념을 잘 몰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과를 선택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화해서 해야 될 거야. 경제 수학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하죠. 작년에 1,000원하고 지금의 1,000원하고는 다른 거죠. 10년 전에 만원하고 지금의 만원하고는 아예 다르죠. 왜냐면 돈의 가치는 애초에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는 그 돈의 가치랑 지금의 돈의 가치랑 같게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너네 어렸을 때 사 먹었던 그게 지금 그 같은 가격이 아니잖아. 그 이유는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자율들은 뭐 어차피 은행에서 정해주거나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초기적으로 개념을 좀 몇 개를 잡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뭔지는 알 거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자율에 대해서는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몇 가지만 좀 시작을 해볼게. 자, 내가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원금 A만큼을 집어넣었어. 1년 뒤에는 이자율에 따라서 1년 뒤에 A의 1 플러스 R만큼이 되겠죠. A1이 증가해서. 그러면 그 녀석이 2년 뒤에는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별이라고 두시면 별에다가 또 그 녀석의 이자가 붙는 거네. 그러니 별 갖다 대입하니까 이 이야기는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네. 이러한 개념으로 N년 뒤에 갔을 때는 이 들어놓은 돈은 요만큼의 이자가 붙어있네. 즉 우리가 저축한 금액 그리고 이자가 붙어있는 걸 보고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자에 누가 붙어? 얘도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러냐? 복리법이라고 그래요. 복리계산.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들어본 개념이겠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 쓰고 있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자에다 이자가 붙는 거는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를 더 쓰자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원리합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개념이에요. 원리합계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계산해왔다. 원금 플러스 이자의 개념인 거야. 다음에 두 번째로 뭔지 알 것 같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한테 지금 생소한 단어가 적립총액이라는 게 있어. 어감으로 알겠지? 뭔 이야기야? 전체 총 금액이야. 총 금액 전체.
총 금액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할부 계산 이런 걸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할부 계산을 달로 나누어서 하는 거를 월부금, 연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를 연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달 혹은 1년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이야, 내는 것. 알겠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 또 있을까? 너희들 또 생소하겠지만 연금이라는 게 있어. 연금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60살, 70살이 됐을 때부터는 연금을 받잖아. 그러니 그런 연금은 우리한테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받는 거야. 받는 돈. 받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년이 지나서 2070년이 되었다고 칠게. 그때 내가 만약에 한 1억을 받아야 된다고 쳐. 그러면 이거를 미리 땡겨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1억의 가치에 맞게 얘를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때의 가치에 맞게 지금 뭐 한 5천만 원을 줄 수도 있어. 왜? 5천만 원을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쌓이고 쌓여서 2070년에 1억이 되는 그 금액만큼을 주는 거야. 알겠어? 돈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어떤다고? 변하기 때문에. 알겠어? 이거는 기본 현실 세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래요? 라고 말해버리면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건 기본 경제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연금은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야. 먼 미래에 받아야 될 돈들이고 그 다음에 적금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잖아. 매달 내잖아. 이번 달 내고 다음 달 내고. 그치? 그러면 그 적금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1월에 내고 2월에 이렇게 얼마씩 냈어. 얼마씩 내서 만약에 12월에 냈어. 냈으면 12월에 내고 나서 이 적금에 대해서 12월 딱 내고 나서 그때 적금이 다 쌓여서 받는 건가? 아니지. 얘는 플러스 한 달의 개념이 붙어야지. 그래야지 너한테도 이자가 쌓인 거고 내가 낸 의미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 플러스 한 달 또는 적금을 1년짜리로 내가 들었다면은 플러스 1년의 개념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적금 계산을 하라 라는 이야기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원리학계를 학생들이 잘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잘 몰라. 이런 개념들이 뭔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누구냐 재민이한테 10만 원을 내가 빌렸다고 쳐. 그러면 10만 원을 매달 한 만 원씩 갚아야 되냐? 아니야. 10달 동안 갚는데 만 원씩 갚냐?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10만 원을 재민이한테 빌렸어. 그리고 10달간 얘를 갚아갈 거야. 갚는다는 개념이면 10만 원을 한 달에 만 원 이렇게 쪼개서 갚냐? 아니. 그러면 10만 원의 이자는 이때의 10만 원과 10달 뒤의 10만 원의 개념과 가치가 같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씩 뭔가 이자율이 뭔가 붙어 있어. 그러니 이 10만 원을 빌렸을 때 1 플러스 월 이자의 10만큼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을 10개로 쪼개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겠다, 10달씩 내겠다 이런 개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 엄격하게 만 원이 안 나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전혀 생소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버리면 선생님 할 말이 없죠. 그쵸? 돈의 가치는 변하는 게 맞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해가 되셨으면 13-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써놔라. 요런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까지 써놔라. 자, 여기다 13-8번을 보고 연이율은 그 다음에 매년 복리로 복리계산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단리계산도 있는데 단리계산 자체는 쓰는 사람 자체도 없고요.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모두가 복리계산을 하는 거야. 실제로 은행에서 너희가
어디가? 뭐 신한은행 가든 뭐 어디 뭐 우리은행 가든 다 똑같은 거예요. 매년 초 A1씩 적립했대. 그리고 N년 말에 총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원리학계는 방법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자가 쌓이는 개념이 왜 이자에 이자가 붙고 왜 10만 원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갚으면 되지 그런 걸 안 해요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하는 거는 그냥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친구들끼리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문제를 푸는 건 친구들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자 볼게요. 뭔 이야기냐? A1씩 적립을 했대. 그래. 여기에서 첫 번째 1초라고 잡아놓을게. 1년 초든 1월달 초든 상관없이. 연이율이니까 1년째 초, 1년 초 1월 1일 이때 A1을 적립했대. 그러면 이 돈은 그 다음에 2년 초에는 A의 1 플러스 R만큼이 되시겠네요. 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N년 말이라고 했네. 잠깐만. 연이율 N년 말. 오케이. 그리고 뭐 3년 초도 가보자. 3년 초를 가시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시겠고, 그러니 이러한 개념이 쭉 가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N년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N년 초가 있어. 물론 엄격하게 1년이 지난 건 아닌데 1월 1일과 12월 31일로 생각하면 이 1년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를 원리학에서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또 할 말 없어요. 우리 계산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 기간도 하나의 1년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에도 내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A를 집어넣을 거지. 그러면 두 번째 해에도 내가 A를 집어넣었어. 두 번째 집어넣은 게 그 다음에 가서는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쭉 가서 여기만큼 갔을 때 1년이나 3년 하냐 N년까지 갔네요. 됐어요? A의 1 플러스 R에 2년일 때 1제곱, 3년일 때 2제곱, N년일 때 N-1제곱이 여기에 있었겠지? 지금 이해하고 있니? 1 플러스 R에 N-1 그리고 이거 1년의 개념으로 보시겠다고? 그러니 여기에 N이라고 붙는 거야. 아시겠나? 얘는 그러면 쭉 가서 여기에서는 1 플러스 R에 N-2가 되겠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되겠네.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A1을 집어넣었으면 4년 초에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이 되시겠고, 얘도 마지막으로 다가갔더니 A의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몇 년 해서 마지막에 내가 N년 때 A1을 집어넣은 것은 여기 1년 지났을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1제곱이 되시겠죠. 그러니 적립 총액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총액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너희들이 그래서 매달 매년씩 내가 낸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가 되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얘네들의 총액을 구하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갖고 와서 뭐가 되냐? 자, 1 플러스 R 그 위에는 뭐가 있었겠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있었겠지. 쭉 가서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충 저 녀석의 SN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개념이 되시겠네요. 됐어요? 그러니 공비는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에서 무엇을?
2를 빼시고 첫 번째 항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 a의 1 플러스 r 그리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몇 개 있어? 1, 2, 3, 4, 5, 6, 7 n개가 있어.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계산을 하십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쓰래요. 이거 쓰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1에서 뭐 r 빼고 1 빼니까 r이지. 됐나요? 다 이해되셨으면 채팅해주세요. 그리고 필기해주세요. 원리학에 대한 개념이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은 그때 꼭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다 했다고 하니. 그 교육과정상에는 여기가 원래 없어졌다고는 했는데 계속 기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학교에서는 많이 내고는 있어요. 교육과정상만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봅시다. 2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산대. 근데 반값 지불했대.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20만원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달 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씩 얼마씩 6회로 나누어 갚을 거래. 그러니 120만원을 6회로 나눈다고 매달 20만원씩 갚겠냐? 아니라고. 그거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6번으로 쪼개서 갚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A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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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을 이렇게 총 갚을 거야. 됐나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120만원을 갚을 건데 6개월 뒤에 가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자율 나와있니? 0.4래. 월 0.4%의 이자율이래. 그러니 120만원에다가 1.004, 0.4니까 004지. 이 녀석이 6번째에 되는 돈을 우리가 진짜로 뭐야? 갚을 돈이야. 갚아야 하는 돈.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씩 갚겠대. 그 말은 여기는 지금 자 이거를 내가 갚으면서도 여기에서는 A 1.004만큼 붙은 거지. 너는 두 번 붙었네. 1.004의 제곱. 마찬가지로 너는 세 번 붙은 거네. 1.004의 세제곱. 따라오고 있나요? 그랬을 때 너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따라서 1.004의 5번. 에다 하나 쓰자. 뭐 이거 하나네. A 1.004의 4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너를 요 녀석을 계산을 해서 뭐가 돼야 돼? 요 녀석과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지? 그래서 거기 보면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이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되는 거야 실제로. 됐어?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 첫 번째, 너희는 일단 갚아야 될 돈은 120만원 곱하기 1.004의 6제곱이라고 써져 있고, 이 녀석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그쵸? 그러니 공비가 1.004짜리 등비수열이야. 1.004 빼기 1이 되시는 거네. 됐어?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여기를 첫 번째 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A 그 다음에 공비라는 것은 1.004면 5제곱까지 해서 5가 아니야.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총 몇 개? 6개. 그리고 빼기 1을 이렇게 계산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그 A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A를 구하면 실제로 너 곱하고 너 나누니까 1.004의 6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 그리고 곱해서 0.004까지 이렇게 곱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6제곱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6제곱을 역수를 취해서 지수법칙을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1제곱을 하셔도 되고, 그게 숫자가 더러워서 복잡하시다라고 하시면 물론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간단한 숫자들을 주겠지.
얘를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어? 120 곱하기 0.004 너랑 지수 법칙 하시면 1 빼기 1.004에 마이너스 6제곱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6제곱 곱한 거예요. 이해 안 갈 거라 말해줄게. 위아래다가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을 똑같이 곱했어요. 우리 지수할 때 이런 거 했었어. 그쵸?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계산은 해보시고 대충 20.3이 나와요. 즉 이게 뭔 말이야? 20만 3천원씩 매달 갚아야 120만원이 6개월 뒤에 가치랑 같아질 거다. 20만원이 아니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자, 거기 13-15 밑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한 두 문제만 선생님이 같이 해볼게요. 거기에 그 두 문제 쓸 공간만 그러니까 거기다 총 3개의 풀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13-15 밑에다가
일단 매년 10만 원씩 적립을 했어. 아까 말했던 적금 문제가 책에 없는 것 같아서 만들어봐요. 만들어 본 건데, 자, 만약 올해 초야. 그럼 2021년이라고. 2020? 뭐 아무튼 올해 초인데 여기다가 2017, 뭐 2018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1년 초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얼마? 10만 원을 지금 넣은 거야. 맞아? 맞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애 때도 내가 얼마를 넣었어? 10만 원을 넣었어. 아, 이자를 안 써놨구나. 이자는 대충 연이율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계산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 10만 원을 집어넣었으니 1년 뒤에는 10에 1 플러스 0.1이 되시겠네요. 했어요. 그리고 쭉 가서 9년 초 때, 그리고 10년 초 때, 그리고 10년 뒤 연말에 받는다고 하는 거야. 연말에 받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1년은 안 됐지만 하루 차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는 쭉 이 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1.10 곱하기 1.1에 자 2, 1, 9, 8, 10, 9제곱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애가 한 달 더 1년 더 묵혔으니까 10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되겠죠. 그럼 원리로 애도 이렇게 쭉 가시면 너는 10 곱하기 1.1의 9제곱 그래서 쭉 해보시고 마찬가지 여쯤에 마지막에 내가 10만원 집어넣은 녀석도 1년 정도는 이자가 쌓여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니 마지막 달에 돈을 집어넣는데 이자도 안 쌓일 건데 돈을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금액에 이 금액의 적립 총액을 구한다라는 개념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SN 구하시면 됩니다. SN은 1.1 빼기 1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가 초항이네. 그리고 1.1 곱하기 공비는 1.1 항의 개수는 1제곱부터 10제곱이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문제에 1.1의 10제곱이 얼마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 대부분 안 나와 있으면 그 문제 잘못된 거야. 이거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100만 원을 빌렸대. 그 100만 원을 일정한 금액씩 갚아가겠대. 아 10년간 안 써놨구나.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갚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 그 녀석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개념이야. 이자도 같이. 그러니까 자 내가 빌린 100만 원. 빌린 100만 원 먼저 처리하자. 100만 원은 1 플러스 10%니까 0.1에 몇 제곱? 10제곱 됐어요. 그리고 얼마씩 갚을 거라는 건데 이때 갚은 돈은 쭉 가서 이쯤에 왔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 봐 1초, 2초 이렇게 잡아놓을게. 1년 초, 2년 초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게 두 번째는 1 플러스 0.1이 되는 거지. 두 번째 해 1제곱이니까
이때 와서는 a의 1 플러스 0.1의 몇 제곱? 9제곱. 여기 두 번째 갚는 돈 역시 쭉 가서 a 1 플러스 0.1의 8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이쯤에 와서 또 얼마를 a를 하면은 이게 쭉 가서 a의 1 플러스 0.1의 1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 돈 냈어. 그지? 그래서 너희들을 뭐 하는 거야? 적립총액을 다 합치는 거야. 알겠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SM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얼마씩이구나. A 구하는 거지? 그러니 얘랑 이 녀석의 가치랑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100 곱하기 1.1의 10제곱은 공비는 1.1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A.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야? 빵 0, 빵 1, 2, 9까지 갔으니까 총 10개지. 그래서 1.1의 10제곱 빼기 1.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A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야. 알겠니? 조금 간단한 숫자들로만 넣어서 해봤는데 앞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이런 숫자들이 살짝 변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야. 아, 봄이 사진 보내줘야 되나 혹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네 가세요.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애가 이때만 잠깐 나와. 다들 힘들어하긴 하는데 이과 애들은 이거만 잠깐 하면 돼. 근데 문과 애들은 이거를 심화해서 많이 하게 돼 있거든 나중에. 그래서 문과를 생각하고 있는 애들은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연부금이란 말이 나왔고 성금 지불했대. 우리가 일단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다? 1200만 원을 갚을 거다. 1200만 원 갚을 거고 1200만 원을 10년간을 쪼개서 갚을 거야. 그러니 너의 10년간 가치는 1 플러스 5%니까 0.05에 10제곱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고 이 녀석을 지금 얘는 쪼개서 갚겠다고 말하는 거죠. 쪼개서 갚을 건데 얼마씩 쪼개서 갚을 건지 얼마씩 쪼개서 갚을 건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1년 초 1초에 A1을 했어. 그러면 2초에 너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건데 그 R 0. 얼마니? 0.05 1.05라고 쓸게요. 바로 A 곱하기 1.05가 되고 그렇게 쭉 가서 이때 와서 10초인가요? 이때는 A 곱하기 1.05의 9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해서 요렇게 하시면 N은 1.05의 8제곱 쭉 오셔서 마지막 해에 이때 9초 이때 얼마? A를 내시면 이때는 A의 1.05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돈 내셔야지. 10초에 10년간 내는 거니까. 그러니 이만큼의 돈을 쑥 합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 요 녀석이 되셔야 되겠다고. 됐냐? 그러니 1200 곱하기 1.05의 10제곱은 공비가 1.05니까 1.05 빼기 1 첫 번째 항 1.05에 항의 개수 몇 개? 10개야 10개. 그래서 10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계산이 당연히 조금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전 문제들은 아마 1, 2, 3, 4, 5로 이렇게 객관식으로 주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계산은 맡길게요. 정하다가 짜증나면 계산기 쓰셔도 괜찮습니다. 156만원 여기가
오케이. 다음 문제로 해볼게요. 불입금을 낸 후로부터 만기 일은 불입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불입금 자체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불입금이라는 것도 그 낸돈이야, 낸돈 그냥. 그리고 그 위에 한 달 뒤에 만기일이래. 아까 적금의 개념은 한 달 뒤에 받는 돈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리고 1.00이 60제곱 얼마라니? 1.13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식을 세우는 게 헷갈릴 때 그거에 대한 힌트를 문제에서 다 제시해주고 있어. 이게 뭐겠어? 대부분? 대부분 이거야. 특별한 말 없으면 이렇게 무조건 거의 그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가 헷갈릴 것 같으면 쟤를 참고해서 대충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의 센스도 가끔 필요해요. 100만원씩 한일 때 근데 매달 하는 거야. 매달. 그래서 5년이니까 총 60개월이 된다는 개념이니 그래서 60제곱이라는 걸 갖다 준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자, 월 초에 100만원 넣어봤어. 그러면 두 달 번째 초에는 100만원에 월 이율이 0.01에 1.002만큼이 들어와 있지. 그 다음에 얘가 쭉 가셔서 59초나 60초 그리고 여기 60개월째 말에 1일에 31일이야. 알겠니? 그랬을 때 2에 1제곱 59에 58제곱 얘는 59제곱 그러니 여기에는 얼마? 100 곱하기 1.002의 60제곱이 여기에 처음에 내가 넣은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두 번째 낸 돈은 또 100이겠지. 그러면 너는 두 번째 달에 낸 돈은 쭉 가서 여기 와서 한 달이 적으니까 1.002에 59제곱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달에도 내가 얼마를 냈을 거야. 100만원 냈다고 했으니 너도 이렇게 쭉 가셔서 100만원 곱하기 1.002에 58제곱 했어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달에 요만큼 낸 거 한 달 뒤에 쌓인 이자는 100 곱하기 1.002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얘네는 등비 수열이니까 얘네의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SN은 공비가 1.002 002 빼기 1 그리고 첫 번째는 100 곱하기 1.002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제곱부터 60개까지 그러니 60제곱이겠지. 혹여나 헷갈린다고 하시더라도 저런 힌트를 꼭 참고해 주세요. 됐어요? 이거 계산하래요. 계산 대충 해보니까 65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원이 60개월 쌓이면 6천만원이야. 근데 그 이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513만원이라는 게 더 붙는 것 뿐이야. 알겠어?
자, 등비 수열이 되겠대. 등비 수열이 되겠다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야. 얘는 제1항 A1부터 수열이다라는 뜻이야. 우리 봤었어. A1부터 수열이 아니라 A1은 전혀 별개의 값이고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규칙이 쑥 나오는 거. 지금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어떤 규칙이 그대로 쭉 이어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얘는 결국 S1은 A1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씨. S1이 A1이 되시겠다 라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AN을 구하는 이야기들은 등비수열이니까 AN을 구하는 이야기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 Sn-1이야. 3 곱하기 2n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1 제곱 플러스 k. 지수 법칙에 따라서 n은 3 곱하기 2 곱하기 n-1 곱하기 k 빼기 3 곱하기 2의 n-1 플러스 k. 됐나요? 없어져야 되는 애들의 k 같은 거는 쓱쓱 없애고 나서 얘는 6 곱하기 뭐시기 3 곱하기 뭐시기네. 따라서 3 곱하기 2의 n-1이다 라고 1반항이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되시겠다고. 그러니 SN과 A1이 같아야 되는 거야. A1은 내가 1 집어넣었더니 얘가 0제곱이면 1, 3이래. 그런데 S1은 1 집어넣었더니 6 플러스 K야. 너희들이 같아지게 만드는 그 K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되시겠습니다. 됐죠? 고마워요.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떤 수열이냐라고 물어봤어. 당연히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일 것 같지. 그러나 여기서 또 썼지만 이 이야기들은 AN이 SN에서 SN-1을 뺀다라는 개념 자체는 등비든 등차든 상관없이 다 통용되는 거야. 그러니 실제로 등비를 배우니까 등비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조금 구해봐야 되는 개념이에요. K 옆에 K 앞에 플러스 여기 6 더하기 K고 얘는 따라서 또 어디를 말하는 걸까? 괜찮았나? 위에요? 위에 어디? 아 여기요. 미안해요. 미안해. 플러스. 아이고 고마워. 됐죠? 어쨌든 여기는 등비든 등차든 다 같이 쓰이는 이야기라고. 됐어? 그래서
일단 어떤 수열인지를 궁금하다라는 것은 너에서 이거를 빼는 이야기를 조금 하셔야지. 4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4의 n-1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 4 곱하기 4의 n-1제곱 빼기 1에서 4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버리시면 자, 쓱쓱 사라지면서 3 곱하기 4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일반항이 나왔는데 얘를 보고 뭐하라 그래? 일반항의 구조를 봤을 때 야, 딱 보니까 일반항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네. 자, 등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등차라고 했으면 일반항이 뭐야? dn 플러스 뭐 그래 pn 플러스 q라는 어떠한 1차식이 나온다 그랬고 그 녀석의 s에는 2차식이 나온다고 했었지. 그런데 등비의 구조에서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지수의 구조가 나오게 돼 있지. 실제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n은 1차 함수 과정이야. 1차 함수. n은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아하 그러면 저 누구냐 이 수열 AN은 뭐라고 쓰냐.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가 R이니까 R은 4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날씨 상태가 안 좋아서 인터넷 연결 문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몇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말을 해주세요. 카톡을 해주거나 채팅을 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지 선생님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고마워. 연서도 바로바로 보내줄게. 일단 연서는 할게요. 야, 이거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그치? 요만큼을 7이래. 그러면 이만큼은 63에서 7을 뺐네. 얼마야? 56이네. 그랬을 때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너 덩어리들끼리 또 등비를 이룬다고 했지. 그러니 얘네들 자체가 하나의 등비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SN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곱한 것은 얼마를 곱했어? R세제곱 곱한 거는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어줬네. R세제곱을 곱했더니 그게 얼마래? 8이래. 그 말은 R은 얼마라는 소리? 2라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 세 개의 합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인데 얘네들이 7이라고 했었네요. 그런데 2를 갖다 대입해보니 4, 5, 6, 7 그 즉 7A가 7이라는 말이니 A는 바로 1이 나오시겠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 SN 구하라고 했으니 SN이라는 것은 공비는 얼마? 2 빼기 1. 첫 번째 항은 1. 항의 개수는 n번째 항까지의 더하기를 계산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기 다 됐나요? 다음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볼게요. 우리 이런 거 예제에서도 기본 문제들도 좀 풀어봤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4제곱은 90이래요. 그러면 얘네 막 연립한정식 푼다는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R제곱으로 묶어보았더니 A 플러스 누구야? AR의 제곱이 90이라고 써져 있고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넣는다는 이야기. 바로 R제곱이 9가 나오니 R이 양수라고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3이 되시겠습니다. R이 3이 되었고 그러니 이제 R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9A는 열이니 아하 A는 얼마? 1이구나. 됐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 구하라. A는 어떻게 구하니?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3의 n-1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SN을 구하여라. 그러니 공비 얼마니? 3 빼기 1 첫 번째 항 너 빼기 1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SN까지 딱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